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우리의 우려와 다르게 관세를 매긴다고 하지만 관세를 매기더라도 차이나 전기차, 특히나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좋아질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 내에서 중국 전기차 판매량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우리가 물가 관련해서 지금 주식하면서 많이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다시 또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게, 이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1750에서 갑자기 2배 가까이 거의 뛰었죠. 3000까지 운임 지수가 띄우면서 운임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올라면서 당연히 지금 보면은 팜유라죠. 팜유 가격도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고, 코코아 가격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 커피 가격도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라늄 에너지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어서, 야, 이거 진짜 물가가 과연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가 있을까? 저는 조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보면은 잡히지 않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오히려 인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전기차 투자할 때 조금 악재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역으로 보면은 우리가 꾸준히 저가에서 테슬라든 차이나 전기차든 아니면 다른 비아디 주식이든 꾸준히 저가에서 모을 수 있는 기간을 준다. 기간의 기회, 시간의 기회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우량주들 꾸준히 이 조정 기간에 꾸준히 모아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에서 칩 관련해서 AI 인공지능 칩을 중동에 이제 수출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법안이 또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AI 전용 칩이 중동 수출을 금지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중동 국가가 지금 중국이랑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중동에 AI 전용 칩을 수출하면 이를 중국이 그대로 수입을 해서 자신들이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또 엔비디아 매출에 타격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 미국이 규제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중국이 더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여기에 지금 AI 센터를 짓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 기술에 지금 하웨이나 차이나 모바일 이런 지금 통신이나 이런 스마트폰 회사가 들어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죠? 전기차, 이런 전체적인 패키지가 다 중국산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막지 못하고 더 커지는 지금 역효과를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미국이 지금 유럽과 필두를 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국가들은 계속 이제는 뭉치고 있다. 브릭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뭉치면서 이 뭐라고 해야죠? G7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계속 지금 예상이 되고 있네. 2023년부터 지금 앞지르고 있는데, 이 구매력 지수라고 하거든요. Purchasing Power, 이게 뭐냐면 구매력 지수 PPP라고 하는데, 이 구매력 지수가 브릭스가 G7을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브릭스 국가가 지금 45억 인구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80%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자원의 거의 90%를 갖고 있는 데가 브릭스인데,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만약에 이제 G7이랑 담을 쌓게 되고, 그다음에 서로 뭉친다고 하면은 G7도 특히나 미국을 필두로 한 서양 유럽 국가들이죠. 그리고 선진국들이잖아요. 이 선진국들이 또 이제 안 좋은 지금 상황에 몰릴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나 인도나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점점 브릭스가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미국의 전기차 전문가 마이클 던이 있거든요. 마이클 던이라는 전기차 전문가가 그 이번 주 맥키니악 여기 정책 회의에서 여러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랑 비즈니스 회의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 주제가 뭐냐면 중국산 자동차 수입의 위협과 바이든의 100% 관세, 이거에 대해서 마이클 던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놨는데, 특히나 한마디로 결론을 내자면 관세를 해도 못 막을 것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 자동차의 역량과 글로벌 야망이 크다, 이걸 이해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중국은 지난해
3천만 대 차량을 생산을 했습니다. 이는 미국보다 3배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자동차 수요의 절반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세계 1위의 자동차 수출국이자 올해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시장에 600만 대의 자동차를 배송할 예정입니다. 이런 생산량 캐파도 있고, 그 다음에 내수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다음에 테슬라, GM, 포드, 폭스바겐, BMW 등 글로벌 제조사들이 이제 중국을 세계의 수출 허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프라도 좋다. 이 생산 인프라죠. 생산 공장의 인프라도 좋아서 이 테슬라, GM, 포드, 폭스바겐, BMW 등이 중국에 오히려 생산 공장을 두고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쉐보레는 중국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 이제 중국이 이제는 생산 공장이 되고 있다. 전기차나 자동차의 생산 공장이 메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물가가 20에서 30% 저렴하다. 이런 장점도 있고, 중국은 세계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자동차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자동차 기계가 엄청나다. 그리고 규모, 저렴한 비용, 품질, 보조금 및 야망, 뭐 이런 욕심도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미시간에는 막대한 재능과 자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러니까 미시간이 여기 지금 디트로이트 이쪽이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더 디트로이트 3는 대부분의 글로벌 시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디트로이트가 미국의 자동차 공업 단지잖아요. 이게 진짜 메카였는데 점점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미국 자동차들이 밀려나고 있고, 이제 그들은 기본적으로 북미 사람들을 위한 트럭과 SUV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트럭과 SUV도 너무 크고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연비도 안 좋죠. 성능도 그닥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스푸트니크 순간에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잠깐만요. 이제 디트로이트 3가 극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도시를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디트로이트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도시를 벗어나서 중국에 가거나 아니면 어떠한 극단적인 조치, 뭐 관세를 이제는 100%에서 뭐 200%까지 하거나 이렇게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런 조치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혁신적인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지금 피땀을 흘려서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 이제 미국도 중국에게 많이 따라잡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마이클 던 미국 자동차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관세로 인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글로벌하게 경쟁하기 위해 오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렇게 마이클 던이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관세로 인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관세가 능사가 아니란 얘기죠. 관세로 막는다 한들 어차피 중국 전기차는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개발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힘을 키우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수순으로 갈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게 관세를 쌓아 놓으면은 과연 그 관세와 보조금 이런 걸로 그냥 기업들이 꿀만 빨지, 혹시나 이렇게 피를 깎는 노력을 해서 과연 좋은 자동차를 내놓을까, 좋은 전기차를 내놓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그 꿀만 빨다가 결국에는 이제 세계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결국 뭐 망하거나 아니면 쪼그라들거나 할 것 같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둘 다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3년을 기대해 보세요. 자, 중국 내에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 달성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신에너지차, 전기차가 70% 이상 시장 침투율을 기록할 것 같다. 그리고 중국 브랜드입니다. 중국 내 브랜드 해외 판매가 70% 이상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할 것이다.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중국 외에서도 공장을 짓고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 브랜드가 중국 내 시장을 장악하고 전 세계에 공장을 건설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비아디나 뭐 여러 자동차들이 계속 공장을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남부 시장이니까 글로벌 사우스죠. 글로벌 사우스에 저렴한 전기차를 수출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중국밖에 사람들이 비아디의 DM 5.0 자동차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성능이 지금 이번에 비아디가 나온 하이브리드가 뭐 성능이 뭐 예전 거랑 비슷하다,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렇게 깎아내리는 국내 언론들과 국내 유튜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가격을 그렇게 싸게 만들 수 있냐. 도요타나 뭐 우리나라 자동차나 이런 걸 가격을 1,800만 원에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잖아요. 제발. 지금 뭐 이거를 이런 성능을 뭐 6천만 원, 7천만 원에 만들면 뭐예요? 1,800만 원에 만든다니까요. 이 저가로 만드는 것도 충분한 경쟁력입니다. 제발 좀 그거를 저가를 만든다고 뭐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고요. 제발 현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2개월 만에 주유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소비자에게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이러니한 게 관세를 매기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관세를 매기면은 결국에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비싼 전기차를 사게 만드는 겁니다. 그 비싼 전기차를 사게 만드는데도 그 전기차 회사에 또 세금을 또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그러니까 내 세금을 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아니라 오히려 두 번을 더 비싸게 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전가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안 매기고 중국 자동차를 싸게 수입을 해야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주겠죠. 이 싸게 만드는 게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죄송합니다. 자, 일본과 한국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잃을 것이다.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또 여기도 칼럼니스트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브랜드는 중국 시장에서 쫓겨날 것.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브라질에서 비아디가 포드를 대체한 것처럼 전 세계 남부 시장에서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만 해도 돼. 미국 안 해도 돼요. 미국 뭐 관세 매겨라. 미국 수출할 생각 없다. 왜냐? 지금 동남아나 남미나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만 수출을 해도 부족하다. 지금 부족한데 미국 생각 없는데 니들 관세 매기든 말든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중국 입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전기차를 수출하는 외국 브랜드가 될 것이다. 가장 싼 가격에 수출하는 외국 브랜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고 관세 부과되고 중국 내 판매가 감소하면 이러한 외국 브랜드는 중국에서 퇴출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중국에서 퇴출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테슬라가 아닌 비아디가요. 일본과 독일의 레거시 기업들 있잖아요. 레거시 킬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판매가 멕시코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비아디가. 그래서 비아디는 쭉 보면은 미국은 뭐 배터리 기술, 공급 및 제조 효율성 측면에서 반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테슬라에게 굴복하고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유일한 희망은 테슬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를 올리고 뭐 포드랑 제너럴 모터스를 어떻게 키워보려고 하지 말고 테슬라나 잘 키워라. 테슬라밖에 없다. 비아디를 이길 수 있는, 비아디랑 상대할 수 있는 이런 자동차, 전기차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테슬라라도 있어서 미국은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중국 내에 지금 샤오미 있잖아요. 전자기업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자기. 샤오미가 샤오미 14라는 이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 이 반응이 진짜 열기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며 그래서 지금 보면 판매 순위 있잖아요. 판매 순위가 2위를 기록했다. 아이폰 15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며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글로벌로 하면은 삼성이 지금 1, 2, 3등을 다 맡고 있고 그 다음에 4등으로 샤오미가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아래는 중국의 핸드폰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샤오미가 지금 요즘 대박 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이폰 15는 역시나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 지금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이폰 15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 그다음에 하웨이의 폰이 그것 때문에 2주 동안 잘 안 팔렸다. 그리고 샤오미의 폰은 요즘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샤오미가 2등을 했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웨이도 있고 삼성 갤럭시 울트라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삼성도 꾸준히 또 팔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웨이가 지금 부활을 하고 있다. 하웨이가 뭐 그렇게 죽인다고 했지만 부활을 하면서 1분기에는 삼성을 제치고 폴더폰 스마트폰 OEM에서 선두주자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하웨이도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여기 1분기에 하웨이가 257%나 늘었다. 삼성은 42% 마이너스 했고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올랐다. 모토로라가 또 뭐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왔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글로벌 스마트워치 출하량을 보니까 뭐 애플, 삼성, 하웨이, 뭐 파이어볼트,
노이즈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는데 24년 1분기 보면은 애플이 21%, 그다음에 하웨이가 10%, 삼성이 9%다. 그다음에 그 외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하웨이가 충분히 선전을 하고 있다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EMS 계약을 놓고 본토 기업들이 대만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비아디 전자는 구글의 픽셀 휴대폰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 기업들 비아디랑 럭시어가 폭스콘을 대체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제 중국 내 공급망을 만들고 중국 내에서 최종 조립까지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비아디의 이 기술력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중국 내에 이 반도체나 전자기업들의 이런 산업들이 다시 또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중국이 계속 성장하는 게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기술이 이제는 전장에 들어간다는 거죠. 전기차에 들어가면서 전기차 기술력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S볼트는 2세대 단 블레이드 LFP 배터리 셀 양산을 개시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에너지 밀도랑 고속 충전이 2.2C에서 그 다음에 188 정도의 밀도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6분간 뭐 3C 충전 지속 가능했는데 CATL 및 BRD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토 있잖아요. 아이토 M7 울트라가 워낙 잘 팔린다고 합니다. 지금 첫날 주문량만 12,000대가 팔렸다. 야, M7 하웨이에서 지원해서 만드는 건데 이렇게 잘 팔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웨이의 M7 울트라가 지금 가격이 여기가 지금 28만 9천 위안이니까 아마 5천만 원 이하인데 가격이 거의 5천만 원대인데 야, 이렇게 잘 팔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잘 팔린다고 나와 있고 S9도 이제 또 출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세단이라고 해서 이것도 비싼 1억 가까이 되는 차량인데 이것도 뭐 8월에 출시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M7에는 새로운 M7에는 라이더가 3개가 달려 있고 카메라가 11대, 그다음에 ADS 2.0 그리고 향상된 사운드 시스템 뭐 표준 뭐 이런 기술력들이 달려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며 그리고 S9에는 ADS 3.0이 탑재한 최초의 제품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M7 울트라도 야 진짜 잘 나왔어요. 지금 빼어난 뭐 미모 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스펜션 기술이나 뭐 주행 중인 라이더나 아니면은 뭐 센서 레이더 기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간도 넓고 안에서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있다. 그리고 외관도 이쁘고 그러니까 디자인도 이쁘고 음향도 좋게 나와 있고 이 자율주행 기능도 꽤 괜찮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럭셔리 세단 S9이 이제는 8월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1억 가까이 된 차량인데 야, 진짜 럭셔리하게 나올 것 같고 이제 ADS 3.0 기술이 들어간다는데 이게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아디가 지금 스페인, 한국, 카리브해에 1호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위안 플러스 CL, 돌핀, E6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래서 비아디는 또한 케이맨, 퀴라카오, 바베이도스, 이 아루바, 안티과, 세인트 루시아, 그 다음에 가이아나, 수리남에 매장을 열 것이다. 그래서 비아디가 계속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하웨이 M7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데 6월에 2만 대 이상 납품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무서운 게 여기 지금 크게 안 보이는데 그냥 들어주세요. 지금 비아디가 계속 지금 자동차 공업부에 이렇게 올린 거 보면은 CL05 그다음에 06GT 뭐 신형 이런 변형 모델들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고 하웨이에서 지금 이런 걸 또 여러 가지 배터리 기능 같은 것도 또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고 있고요. 일단 비아디 모델 여러 가지 모델들이 다 지금 신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신차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이런 기술력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비아디, 니오토, 그다음에 하웨이, 샤오펑 뭐 등등 이런 기업들이
계속 배터리 팩도 계속 커진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기능도 계속 좋아진다고 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기능도 계속 신형이 나와서 좋아진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빠르게 계속 신차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경쟁이다. 경쟁이 어마어마하니까, 중국 내에서는 경쟁을 하고 파산을 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생기니까 결국 경쟁을 하지 않으면은, 신차를 내놓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나마 진짜 신차를 많이 안 내놓고 살아나는 기업이 테슬라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테슬라가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테슬라도 점점 위기감을 느끼는 게, 이 비아디만 봐도 어마어마한 지금 라인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모델도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판매량도 계속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5월에 판매량을 가져왔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커나 니오, 샤오펑, 상하이 자동차, 그다음에 리오토, 비아디 등등 다 잘 팔렸다, 다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지커가 18,616건을 배송을 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도 4월에 75,000대보다 증가한 81,000대를 납품했다. 그리고 GAC 아이온도 지금 최고치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고, 네타도 5월에 지금 10,000대를 넘어섰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고요. 오히려 내연기관은 덜 팔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잘 팔리고 있죠. 지금 아이온도 잘 팔리고 있고, 네타도 10,000대 이상이 팔렸다고 하고, 샤오펑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해서 10,000대가 팔렸다, 10,000대 이상 팔렸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많이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니폰 모터스도 보니까 5월에 18,165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4월 달에는 15,000대를 팔았는데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안 자동차 D8이 있거든요. D8은 5월에 14,371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에가 12,744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샤오미가 중요하죠. 샤오미가 지금 보면은 5월에 8,630대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6월에는 10,000대 이상을 돌파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 지금 4월 달에 출시한 전기차, 그러니까 전자회사가 전기차, 그러니까 샤오미 전자가 전기차를 출시를 했는데, 그게 5월에만 8,000대가 팔리고 8,600대가 팔리고, 그 다음 6월에는 10,000대 이상이 팔린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팔린다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많이 팔린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다. 이렇게 전자기업이 자동차 기업도 아니었는 그냥 가전제품 회사가 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판매량도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무섭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니오토도 L6를 출시 후에 35,020대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첫 달에는 15,000대를 팔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니오는 25,544대요. 많이 팔았네요.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니오도 이제 판매량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리고 샤오펑도 11,146대를 이렇게 팔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샤오펑도 잘 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니오토 지금 판매량 보면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니오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이게 나와 있고, 샤오펑도 꾸준히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오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니오가 6월 1일 날 150kWh의 초장거리 배터리 팩을 정식 가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니오가 이렇게 배터리 팩이 나온다는데, 과연 이게 1000km 주행이 가능하는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야, 6월 1일부터 배터리 팩 서비스를 가동한다는데 이게 잘 될지는 궁금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나와서 되고 있고, 그다음에 네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타가 지금 24년 하반기에 브라질 시장 진출을 예정했다. 그래서 네타 오토가 브라질에 또 진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이미 뭐 여러 상하이 자동차, 그다음 비아디, 창안 자동차, 뭐 중국 여러 자동차들이 진출하면서 비아디에서 전기차 판매량 1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창안 자동차, 뭐 네타도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니폰 모터스가 마케팅 그러니까 갑자기 뭐 해외 운영팀을 없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게 잘 알아보니까 스탈란티스랑 파트너십 계약을 맺으면서 뭐 그 계약의 일부 중에 하나가 뭐 사업부 해체가 뭐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니오가 지금 계속 보면은 이제는 4세대 스왑 스테이션, 4세대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 6월 13일 날 출시 예정이다. 야, 니오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그래서 4세대 교체 스테이션,
그러니까 23개의 배터리 구획을 갖추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4세대 한번 스펙을 한번 차근차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세대 스테이션에는 6개의 초광각 라이더와 1016 TOPS, 이게 컴퓨터 성능이거든. 어마어마하게 빠른 4개가 달린 엔비디아 오렌지 X가 들어가 있다. 어마어마하죠. 보통은 2개씩 들어가 있는데 4개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고 있다. 니오가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야, 이거 또 기사 하나 가져왔는데, 폭스바겐 있잖아요. 폭스바겐이 이제 자동화하고 전기차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내장, 뭐 전장이죠. 이런 기술이 어디서 왔을까요? 폭스바겐 샤오펑이랑 지금 협약을 하고 있죠. 샤오펑에서 왔겠죠. 보통은 샤오펑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이 기술이 아마 중국에서 올 것이다. 이런 전자 기술들이 중국에서 오고 있다. 폭스바겐이 지금 향상된 이런 지능형 기능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 전기차도 그렇고 뭐 내연기관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서 여기에 중국 기술이 들어가는구나, 진짜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드론까지 날리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서, 야, 이제 중국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진짜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XCMG라고 해서 전기 광산 트럭, 제가 몇 번 얘기를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로, 상하이 항구에서 아프리카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만 킬로 주행거리 및 뭐 1200일 작동 시간 뭐 이렇게 보증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및 남미에서 성공을 거둔 XCMG 트럭 소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지금 보면은 전통적으로 지금 개발된 뭐 마켓이라고 하죠. 마켓 개발된 시장 서구에서는 기존 기업이 지배하고 있어서 이걸 깨기 어렵다. 기존에 뭐 이런 중장비 기업들이 거기에는 다 꿰차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아예 없는 지역,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대로 남반구 국가, 지금 가격에 또 민감하고 이런 국가들에게 싸게 이 중장비를 수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XCMG가 아프리카에 이렇게 중장비를 수출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에도 뭔가 중장비가 들어가고 공사를 해서 발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값싸고 좀 좋은 모델이, 가성비 좋은 모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중국이 지금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또 찾아와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자율주행 있잖아요. 자율주행이 또 상하이인가 여기서 또 승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지금 레오릭스라는 회사에서 상하이에서 무인 택배 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이 번호판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호판을 받아서 허가 받았다. 그래서 무인 택배가 이렇게 다닌다. 이제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고 무인으로 택배가 이렇게 배달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택시기사 분들, 택배, 화물, 배달, 운송 이런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일자리를 잃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레오릭스는 뭐 여러 가지 지금 기능을 갖추고 있는 이런 좀 작은 택배 차량이죠. 이런 거를 가지면서 돌아다니면서 공공도로에서 40km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단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적재 용량은 뭐 3m3,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행당 300개의 택배 정도를 운반할 수 있다. 그리고 완전 충전 범위는 100km 정도 거리를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기술력으로 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모이면은 또 자율주행이 더 가능해지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고봇이라고 해서 이 회사도 이 자율주행 기능으로 이 트럭을 테스트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텐진 최초의 레벨 4 자율 트럭 도로 테스트를 허가했다. 카고봇이 지금 DD가 지원하는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고봇이 레벨 4 자율주행 트럭에 대한 텐진시의 최초의 지능형 연결 차량 뭐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테스트를 거치면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화물, 택배, 운송 뭐 이런 것도 이제는 자율주행 차량이 다니면서 그 가격이 싸지고 택배 비용도 싸지고 그만큼 뭐 물가가 또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는 많이 없어질 것 같다. 그게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진짜 니오토도 그렇고 여러 지금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있잖아요. 알만한 기업들의 판매량이 5월달 판매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도 저는 잘 나갈 거라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
중국 전기차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세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전문가가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전문가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잘 나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내에 지금 뭐 서플라이어 이 제품 부품 업체들이잖아요. HD 맵을 만드는 부품 업체는 오토랩이나 텐센트 롱기 뭐 이렇게 있다는데 이게 바이두도 있고요. 다 이제 중국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라이다 센서를 만드는 회사도 로보센스, 하웨이, 뭐 허사이, 시온드 뭐 이런 중국 기업들이 여기에서 꽉 잡고 계속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품 업체들이 계속 발전하면 할수록 결국엔 세계의 이 부품도 수출이 되고 이게 메인이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도 계속 이제 중국 기업들이 계속 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앞에 포워드 페이싱 카메라고 해서 이것도 뭐 보시나 덴소, 그 다음에 ZF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테슬라도 있네요. 발레오도 있고, 이제 중국 기업들이 계속 크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 업체들이 크면서 그 밑에서 계속 산업들이 크고, 여러 업체들, 이제 해외 업체들, 폭스바겐이나 BMW, 제너럴 모터스, 포드,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짓고 이 부품 회사들로 부품을 가져와서 완성차가 더 싸게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를 석권하는 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고, 중요한 거는 세계 여러 나라 레거시 업체들 있잖아요. 독일 기업이나 미국 기업, 뭐 심지어 한국 기업이나 뭐 이런 기업들도, 물론 한국은 올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도요타나 이런 기업들도 중국에 공장을 짓거나 중국이랑 합작을 해서 전기차를 만들거나 이런 거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미국 전문가가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전문가가 관세를 매겨봤자 못 이긴다. 결국에는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를 석권할 것이다. 이렇게 미국 전문가가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